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 작업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1작업, 문제가 1작업 시트에서 B의 12셀에서 B의 4셀에서 H의 4셀까지.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 B로 시작하는 B셀에 여기 4지요? 4. 그러면 여기 수강 코드부터 이 영역을 복사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H로 시작해서 여기 12셀이죠. 12셀까지 해당하는 여기 이 영역이죠. 요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2작업 시트의 B2번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한 후에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셀을 우리 1작업, 그래서 우리는 1작업 할 때 1작업에 오타 내지 않고 숫자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해야지 2작업이나 3작업에 우리 1작업 가지고 우리 이어서 1작업, 2작업과 3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작업 문서 작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작업에 일단 B의 삿셀이기 때문에 B의 삿셀에다가 먼저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B의 삿셀부터 B의 H의 12셀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작업 아래쪽에 작업 있죠? 이 작업에 여기 블럭을 잡은 다음에 이 작업을 클릭하시고 B의 이 셀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컨트롤 V 하시면 여기 위에 셀이 샵샵샵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난 지금 칸이 좁아요. 넓혀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바로 위쪽에 보시면 붙여넣기 있어요. 붙여넣기에 아래쪽 삼각형 꺽쇠를 클릭하셔서 여기 옵션 중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가지고 컨트롤 알트 V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알트 V 단축키예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V 하셔도 되고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한 다음에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 우리는 여기에 열너비라는 게 있어요. 열너비를 동그라미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우리 처음에 앞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얘가 열너비에 맞춰서 얘가 딱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열 너비는. 그 다음에 행 높이는 선생님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열 너비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고 다시 우리 한번 위쪽에 선생님 되돌리기 한번 버튼 눌러볼게요. 위쪽에 되돌리기 버튼이나 아니면 위쪽에 되돌리기 버튼 둘 중에 하나. 되돌리기 버튼, 취소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처음 이 작업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요 작업으로 왔을 때, 난 이 작업으로 안 왔다. 그럼 반대쪽 되돌리기를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죠? 요 작업으로 왔을 때, 얘는 지금 샵샵 이렇게 나오는 건 칸이 좁다는 거니까, C부터 H까지 블럭을 잡은 다음에, C와 H 아무 곳이나 요 줄에다 갖다 놓고, 줄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더하기에 수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 칸에 맞춰서 칸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블럭 잡은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도 알아서 얘가 조절이 된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한 다음에 붙여넣기의 아래쪽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셔서 열너비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B부터 F까지 블럭을 잡은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둘 중에 하나
부분을 선택하셔서 열 너비를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게 열 너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거기까지의 내용이 1번에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목표값 찾기 아니면 필터, 고급 필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인터넷에 보시면 잠깐만 인터넷을 켤게요. 인터넷에 ITQ 제가 눌러서 선생님들은 안 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만 볼 거기 때문에 잠깐 하시고 ITQ 눌러서 여기 시험 출제 기준에 보시면 여기 이 작업은 엑셀 클릭하시고 이 작업은 필터와 목표값 찾기 자동 서식 3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랬어요. 3개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2개,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나 고급 필터가 나오는 부분은 보통은 아래쪽에 3작업이 부분합이 나와요. 부분합이. 그래서 부분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값 찾기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목표값 찾기는요, 선생님, 우리가 내가 정하고자 하는 입력값을 조절해서 내가 여기서 D 에버러지 값으로 입력값을 구할 거예요. 그 구한 값을 내가 결과를 다른 값으로 찾기 위해서 이 목표값 찾기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B의 11셀부터 G의 11셀까지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직업 능력 향상이라고 입력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 B의 11셀은 어디예요? B의 11셀은 여기죠. 여기 칸. 여기 B의 1셀 G까지니까 여기 첫 마지막 칸에 G까지 우리는 이렇게 칸을 먼저 함락 클릭하고 드래그 잡은 다음에 위쪽에 홈탭에서 표시 형식의 셀 병합하고 가운데 여기 맞춤에 있네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라 그랬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평균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래요. 오타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타이핑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밑에는 H의 11셀이면 여기가 H죠? H의 11셀은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요? 직업 능력 향상. 여기 제목 눌렀던 여기에 평균 값을 구하래요. 어떤 것으로? 우리 아래쪽에 나와 있는 D average 여기 평균 값을 구하고 테두리를 완성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칸에다 클릭하셔서 우리는 함수식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다 는 하시고요. DA 입력을 하고 DA 입력하면 여기 세 번째 D 에버러지 있어요. D 에버러지 더블 클릭하시고 앞에가 선생님 우리 함수 뒤에 항상 D라고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 값을 구하고요. 필드 값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함수 마법사 위쪽에 있는 함수 마법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건은 3가지를 넣는 거예요.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조건 찾을 값, 그 다음에 이 찾을 값에 해당되는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여기 앞에 글씨, 우리 입력한 글씨예요. 입력한 글씨 지워져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갈게요. 이렇게 누르고 함서 마법사 들어가면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 타이핑한 거 있죠? 타이핑한 거 그대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타이핑이 뭐예요? 직업 능력 향상이잖아요. 그럼 직업 능력 향상이 우리 여기가 필드라 그랬죠? 여기 필드예요. 우리 항목이 항목 중에서 필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필드를 포함해야 돼요. 조건은 항상. 그래서 직업 능력 향상에 대한 뭐예요?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수강 인원의 평균. 평균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 인원은 필드에 요게 수강 인원이죠? 수강 인원의 필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전체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여기 분류서부터 시작해서 분류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강 인원까지 전체 이런 식으로 블럭을 잡는 거예요. 블럭을 이렇게. 그러면 분류 필드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 안에서 필드 값 내가 찾으려고 하는 필드는 뭐예요? 여기 필드는 우리 항목이라고 했어요. 수강 인원의 항목을 찾을 건데 수강 인원의 항목을 찾을 건데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찾을 거야? 밑에 조건은 앞에 직업 능력 향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필드를 포함한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를 포함하는 직업 능력 향상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값이 벌써 24가 평균값이야 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아래쪽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해당되는 평균 값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에 두 칸을 차지하는 테두리를 넣을 거기 때문에 25 밑에서 이렇게 블럭 잡으면 빠르게 블럭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블럭 잡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전체 블럭이 잡힙니다. 그리고 위쪽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죠? 여기서 그대로 그냥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목표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목표값을 구하려는 게 우리 마지막 데이터베이스로 구한 값이에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의 평균 값이 25가 되려면, 여기가 지금 24인데 얘를 25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려면 가죽공예 지도사 수강 인원,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가죽공예가 여기 위쪽에 있죠? 예, 얘에 해당하는 수강 인원의 요 값이 25가 될 때 요 값을 몇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강 인원에 해당하는 목표값 그리고 여기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목표값 요거를 바꿨을 때 요 값이 몇으로 바뀌고 얘는 25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여기 클릭 H에 11셀에다 놓고 목표값 찾으려면 위쪽에 데이터에서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요거 유효성 검사였고요. 가상 분석이 있어요. 가상 분석에 여기 꺽쇠를 클릭하시면 목표값 찾기 나오지요? 목표값 찾기 나와요.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목표값 찾기 창이 하나 뜨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기 11셀에다가 너 바꿀 거야 라고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블럭이 잡혀서 H에 11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찾을 값을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고
여기 찾을 값은 25가 되는 거예요. 이거가 24라고 같은 값이 25가 되려면 그럼 여기에다가 찾으려고 하는 값 25를 입력을 하고 바꿀 셀 여기 바꿀 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바꿀 셀은 여기 조건이 뭐예요? 가죽 공예 지도사의 수강 인원의 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죽 공예 지도사의 값, 바꾸려고 하는 값은 수강 인원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래쪽 세 번째 조건에 드는 수강 인원의 값 클릭하시는 거죠. 여기 첫 번째의 줄에 요 값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달러 표시 있는 거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만 입력하고 클릭만 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목표 값을 25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고 나오죠. 현재 값도 25예요 하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25가 바뀌면서 얘가 25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여기 수강 인원이 아까 18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값이 25가 되려면 얘 수강 인원은 자동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입력값을 여기 입력값을 여기 바꿨을 때 입력값을 바꿨을 때 여기 원하는 결과값을 25로 찾는 거가 목표값 찾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선생님 5분도 안 걸려요. 이거 푸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이건 여러 번 익숙하면 자동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실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고급 필터예요. 필터 기능에 여기 조건을 입력해서 필터 값을 찾는 게 고급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 필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대상이,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라고 조건이 나왔어요. 아니면서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여기 일작업에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일작업의 화면을 잠깐만 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거 있어요. 그래서 같지 않다, 아니면서라고 나오면 비교 연산자를 이런 형식으로 가로로 묶어준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건은 성인이 아니면서 하고 수강료는 3만 원 이상인 자료에 우리 여기 강좌명하고 개강일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 네 가지의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네 가지의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요 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조건은 어디에다 입력하래요? B의 14에다가 조건을 입력하고 복사할 위치의 답은 B의 18셀에 나타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타내는 값은 B의 18셀에 나타내고 조건은 14셀에다가 입력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여기 종류에 이 작업에 있죠? 이 작업에 여기 대상이 여기 위쪽에 대상이 있죠?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성인이니까 여기 두 개가 값이 똑같죠? 그럼 똑같으면 두 개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르세요. 타이핑 쳐도 되지만 복사해 오는 게 훨씬 얘가 타이핑을 치면은 약간 오류 값을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복사해 오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B의 14셀이니까 B의 1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고요. 성인이라고 여기가 들어오면 성인 앞에다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거리죠? 그러면 성인이 아니면서라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비교 연산자 함수는 무조건 앞쪽에다가 조건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서는 꺽쇠가 마주보게 되는 거죠. 꺽쇠를 두 번
이렇게 아니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조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수강료가 3만 원 이상. 그러면 수강료는 여기 끝에 있네요. 끝에 수강료만 컨트롤 C 눌러서 요 옆에 대상이 옆에다가 컨트롤 V해서 왜냐하면 조건은 같은 줄에 14셀에다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14셀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3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요게 선생님 아니면서라고 볼 때, 아니면서라고 볼 때, 제가 1단원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1작업 제가 다시 한번 잠깐만 볼게요. 1작업에 보면은 아니면서라고 하면서 5할 조건에 여기 이면 아니면 여기 뒤에 보면 이면서, 아니면서, 이면, 아니면, 여기 이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면서, 아니면 이면, 아니면 이면서 이런 말은 무슨 조건?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은 뭐예요? 같은 칸에다가 조건을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나가 나오면 다른 칸. 여기 아니면, 이면, 아니면서, 그러면 and 조건이니까 같은 칸에 입력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필터에 다시 이 작업으로 와서 얘는 뭐예요? 아니면서기 때문에 and 조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급 필터에 입력할 때 여기다 같은 줄에다 입력하느냐, 같은 줄에다 입력하느냐, 아니면 다른 줄에다 입력하느냐가 and 조건이냐, 5월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다가 수강료는 3만 원이니까 함수가 먼저 와야 돼.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 3만 원. 하나, 둘, 셋. 이렇게 3만 원 입력하고 엔터. 얘는 굳이 가운데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뭐 가운데 정렬 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정렬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가운데 정렬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정렬을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칸도 여긴 테두리 하라 이런 말이 없죠. 고급 필터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B의 18셀의 어떤 조건? 강좌명, 개강일, 수강인원, 수강료. 얘에 해당하는 조건만 뽑아 오려면 얘에 해당하는 조건 필드를 복사해서 여기 복사할 위치에다가 복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좌명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개강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인원 여기 위에 똑같은 건 뒤쪽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없겠네요. 왜냐하면 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아니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클릭하셔서 컨트롤로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어디에다가 18, B의 18셀에다 컨트롤 V 하셔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을 이렇게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우리는 고급 필터의 데이터를 찾으려면 우리 제1작업에서 복사해온 것만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고급 필터의 목표값 찾기가 조건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복사해온 제1작업에서 복사해온 곳만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고급 필터로 가셔야 되죠. 데이터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돼 있어요. 고급 클릭. 그럼 창이 하나 나타나죠. 그러면 목록 범위는 첫째 칸에 블럭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어요. 블럭 잡히고 나는 블럭이 잘못 잡았다 하시면 여기서 블럭을 다 지우시고 나는 이만큼 블럭을 잡을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얘는 현재값 위치에서 바꿀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바꿀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은 어디예요? 18셀에다 넣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른 셀에다가
입력할 거야 라고 해서 얘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우리 조건 범위 여기 조건 넣었죠? 14셀에서 15셀까지가 조건이야. 그 다음에 복사할 위치 클릭하시고 이 값만 추출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샵샵 나오는 건 칸이 좁다 그랬으니까 이 셀에다 넣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앞쪽도 글씨가 작죠?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값을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성인이 아니면서 이 위쪽의 값 중에서 성인이 아니면서라고 됐죠? 성인이 여기 성인이 아니면서 하니까 성인은 빼야 되겠죠? 성인 빼고 어린이의 발레에 해당되는 값, 발레에 해당하는 값 찾았죠?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밑에 대생도 해당하는 값을 찾았네요. 그 다음에 벨리댄스, 청소년이니까 해당되죠. 그 밑에 오카리나도 청소년이니까 해당되죠. 나머지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은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추출하지 않은 거죠. 네 가지가 나오시면 선생님 목표값 찾기는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는 이렇게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얘 두 개 해봤자 선생님 5분 정도면 두 개,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는 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걸린다 그러면 최소한 뭐 6, 7분? 그 정도 10분은 절대 넘지 않게 고급 필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작업은 끝난 거예요, 선생님. 이 작업은 끝난 거고 우리는 아래쪽에 3작업으로 오시면 돼요. 3작업도 5분이면 돼요, 선생님. 5분이면. 자, 3작업도 한번 우리 아르페에 3작업에 하시려면 우리 1작업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1작업에 갖다 놓고 3작업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조금 전에 한 거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여기 시간 남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선생님. 부분합 네. 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부분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분합은 내가 어떤 거, 여기 정렬을, 여기 부분합의 기본은 정렬이에요. 기본합은 정렬. 그래서 어떤 걸 정렬에 그룹화를 한 다음에, 정렬에 그룹화를 한 다음에, 그 그룹화한 거에 대해서 통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줘서, 여기 계산해줘서 요약해주는 게 부분합이에요. 요약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문제에 보시면 어디서 정렬을 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서 정렬을 했냐면 분류해서 정렬을 한 거예요. 분류해서. 왜냐하면 왜 분류해서 정렬했는지 아냐면 직업 능력대로 분리를 했고, 문화는 문화예술대로 분류를 했고, 건강체육은 건강체육대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끼리 이미 정렬을 해놓은 값에 해당하는 평균과 개수를 구하는 게 부분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작업 시트에 B의 아까와 똑같죠? B의 4부터 H의 10, 이 작업을 복사해서 3작업에 B의 2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해라. 우리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그러면 3작업에 아까 2작업에 했던 거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작업으로 다시 와서 우리 B의 4셀부터 H의 12셀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3작업으로 오시고요. 3작업에 어디? B의 2셀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고 했죠. 얘를 블럭 이렇게 잡은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칸이 맞춰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 탭에 붙여넣기 삼각형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셔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은 부분합 1번 정렬을 하고라고 돼 있죠? 어떻게? 분류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류에다 마우스 커서 위치하고 분류에다 클릭하고
분류에다 클릭하고 위쪽에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정렬이 있어요. 정렬하는 부분이.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건 오름차순, 아래쪽에 있는 건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기억니은 순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직업이니까 지읒이잖아요. 그럼 지읒이 먼저 왔다라는 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한 번만 클릭하면 여기 정렬이 자동으로 됐죠? 직업, 문화, 건강 이렇게 작업이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요. 아니면 나는 건강, 기업부터 건강으로 먼저 와야 돼.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하시면 이렇게 건강은 건강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직업은 직업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분류를 보시고 어떻게 정렬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시면 돼요. 작업 강자명의 개수를 구하고 여기에서는 한꺼번에 부분합은 값을 한꺼번에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자명의 개수를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수강 인원의 평균을 한번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는 부분에 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뭐 개강일에 가 있으니 상관없어요. 이 데이터 안에 포함해 마우스 포인터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보통은 분류에다 좀 놓고 하는 게 선생님들이 조금 어디에 마우스를 놓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놓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부분합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끝에, 데이터의 끝에 보시면 부분합이라는 게 있어요. 개요 밑에 부분합 있어요. 부분합이에요. 부분합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부분합 그냥 클릭하시고 그럼 부분합 대화창이 하나 떴어요. 부분합 대화창의 첫 번째 모습을 보시면 여기는 그룹화할 항목이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룹화해야 할 항목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정렬한 부분이에요. 정렬한 부분. 정렬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분류로 정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강인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시고 내가 정렬은 분류를 했기 때문에 너는 분류야 라고 무조건 얘 위쪽은 선생님 내가 정렬한 여기 필드 목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렬한 필드 목록이에요. 그래서 분류를 뭘 구할 거야? 첫 번째 값은 우리 강자명과 개수예요. 강자명과 개수. 그러면 아래쪽에 사용할 함수를 아래쪽 합계를 클릭하셔서 우리는 개수를 먼저 구할 거야. 개수 순서대로 구하셔야 돼요, 선생님. 순서대로 구하지 않으면 아래의 정답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 평균, 그런 개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앞쪽부터 순서대로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를 구할 거야 선택하고 아래쪽의 항목은 뭐예요? 강좌문명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수강표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는 넌 수강표를 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제해 주셔야 돼요. 해제 여기 앞에서 체크하는데 해제하고 광자 구할목을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할 항목을 체크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얘기를 해제하지 않고 처음에 구하고 두 번째는 해제하고 구하는 건데 우리는 헷갈리기 때문에 첫 번에 하고 두 번째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해제하고도 갈게요. 처음부터 해제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제하고 그냥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면 여기 직업 능력의 개수가 이렇게 나왔죠. 개수가 나오고 여기 직업 능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직업 능력의 개수가 2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3 그리고 여기 합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답에 보시면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직업 능력의 2라고 나왔으면 여기 칸에다가 그대로 놓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수강 인원의 평균 구할 거예요. 그러면 개요칸에 들어가셔서 부분합 한번 들어가시고 여기는 항상 분류
분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렬한 거.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지 않고 평균 구할 거예요. 평균 클릭하셔서 강자명이 아니라 뭘 구해요? 수강 인원. 그럼 수강 인원을 클릭 위에 건 강자명을 해제하고 수강 인원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평균이 구해지고요. 이렇게 구해질 때 여기 작업, 여기 줄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난 칸이 좁아 하는 거니까 칸이 좁아 하는 거니까 D와 E 사이에다 마우스 커서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벌어지지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답과 요게 답에 나와 있는 요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나와 있는 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같은지를 우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선생님들 이렇게 확인하시고 3, 8, 22명, 19명 다 맞네요. 그리고 순서가 항상 얘가 평균 여기 쪽에 평균 아래쪽부터 깔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한 것부터 아래쪽으로 깔려요. 그래서 개수가 처음 구한 거, 두 번째 구한 거 위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순서대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제 풀 때도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대로. 1번 정렬하고 그 다음에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 구하고 이런 식으로 부분합은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1번은 다 끝났죠? 그러면 2번은 개요나 윤곽을 지우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부분합 들어갔던데 개요를 클릭하시고 여기 부분합 그룹 해제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개요 지우기, 개요는 21 버전의 개요로 나오고요. 16 버전에는 뭘로 나와요? 윤곽으로 나와요. 그래서 개요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앞쪽에 있는 개요가 없어졌어요. 줄무늬. 개요 지우기 하시면 저기 뒤로 가기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뒤로 가기가 없네요. 그래서 개요 지우기를 하시면 여기 앞쪽에 우리 아까 줄 표시 나왔던 거 개요가 다시 없어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나머지 출력 형태와 같게 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게 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더 이상 손댈 건 없어요, 선생님. 출력 형태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합은 선생님 제가 설명드리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거지 얘도 5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합이 나오는 게 선생님들한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 그래서 다음 달에 12월 달에는 부분합 나올 확률이 높지요. 제가 요번 10월 달에 시험 본 거 나오니까 피벗 테이블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는데 벌써 시험을 끝났더라고요. 10월 달 시험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떴는데 피벗 테이블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12월 달에 만약에 시험을 치시는 선생님들은 부분합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선생님들이 11월 24일인가에 시험 보는 거기는 특별 시험 날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부분합이 나올지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죠. 둘 중에 선생님들은 다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3작업은 선생님 저랑 같이 했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3작업의 끝이에요. 3작업의 끝.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8시가 되지 않았죠?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작업으로 다시 와서, 2작업으로 올게요. 2작업으로 와서 B에 있지요? 우리 마우스 포인터를 B에다 갖다 놓고 아래로 화살표 방향이 나오죠? 그럼 B부터 우리 H, I까지 하나 더 잡을게요. H까지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업한 내용이 싹 사라졌죠? 사라졌고 C 제3작업 제3작업도 와서 우리 B부터 우리 H, I열까지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업한 게 모두 사라진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엑셀은 여기에 삭제한 거는 1작업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부분합이나 아니면 위쪽에 목표값 찾기 이런 걸 하시려면 제가 1작업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요런 내용들을 선생님들 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걸 숙지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선생님들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우리 처음부터 2작업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1작업에 B의 4셀부터 H의 14셀까지 복사하여 이 작업에 B의 2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1작업의 왜 타이핑을 선생님이 1작업이 정확히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누르고 이 작업으로 클릭 누른 다음에 B의 이 셀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저는 B부터 H까지 잡고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B의 11셀부터 G의 11셀, B죠? 여기가 B의 11셀, 그리고 G 쭉 가서 G까지만 블럭을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후, 그러면 저는 홈 탭으로 와서 이게 맞춤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하시고 한 칸 띄고 평균 하시고 그 다음에 탭키 하나 옮겨서 그럼 탭키는 바로 옆으로 가지요, 선생님. 탭키 올리면 얘가 11셀, H의 11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탭키 누른 거예요. 바로 옆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디에버러지 함수로 구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클릭 누른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영문 눌러서 DA 누르시면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렇게 나오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클릭하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세 가지 조건이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필드는 우리 항목이라 그랬죠? 필드는 여기 항목에 들어가는 필드, 그 다음에 여기 크라이티어리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얘는 찾을 조건이에요. 찾을 조건, 찾을 조건은 얘는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뭐예요? 항목을 포함해야 된다. 여기 필드를 포함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조건을 잡을 때 여기 문제를 잘 보시면 조건이 다 눈에 보이죠. 작업 능력, 작업 능력 향상에서부터 잡을 거고, 값은 수강 인원을 찾을 거야 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범위는 얘가 두 개에 해당하는 전체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능력이 여기 위에 있죠? 근데 항상 필드를 포함해야 된다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수강 인원까지 전체를 이렇게 잡고, 이 안에서 필드 두 번째 칸 클릭하고 어떤 값을 찾을 거야 라는 건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할 거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 인원을 여기에 있는 값의 평균을 구할 거야 라는 걸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항상 필드를 포함하는 조건이라 그랬어요. 필드를 포함하는 조건이 여기 첫 번째 직업 능력 향상이에요. 그러면 직업 능력 향상을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뒤에 에버러지가 오든 dsum이 오든 뭐 어떤 것이 오든 앞에 d가 붙으면 조건은 항상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몇 번 하시면 아,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쉬운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거나 엔터 누르시면 여기에 목표값에 값을 찾았죠? 우리 값을 찾아야 될 값을 찾았어요. 그럼 다음에 블럭에 우리 테두리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값에 두 번째 조건이 있지요. 여기에 평균이 25가 되려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24기 때문에 25를 만들어야 되죠. 25가 되려면 가죽 공예 지도사의 수강 인원이에요. 자, 공예 가죽 공예는 여기가 가죽 공예의 얘의 수강 인원 요 값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25가 되려면 너는 몇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라고 찾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 클릭하시고 데이터 들어가서 우리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고 우리는 요 창이 하나 뜨면 첫 번째는 우리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식셀에 나 이걸 바꿀 건데 이 값이 어떤 찾을 값이야? 여기에 주어진 25로 평균이 25로 바뀌면 그래서 25를 클릭하고 바꿀 셀은 수강, 가죽, 공예, 지도사의 수강 인원이라 그랬죠? 그럼 수강 인원 첫 번째 칸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거나 확인 누르시면 창이 하나 바뀌면서 아, 목표 값을 25로 바꿨어요 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바꿨으면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5가 바뀌면서 수강 인원의 인원이 체인지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목표값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는 이렇게 다 찾은 거예요. 이 목표값은. 그래서 찾고 고급 필터로 가는 거예요. 다음 조건에. 고급 필터는 위에서 필드명을 복사한 다음에 조건을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대상이 조건대로 해볼게요.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라고 했는데 여기가 성인이 글씨가 아니고 어린이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조건값은 B에 14셀에다 입력하라고 했죠. 수식 조건값은 14셀이에요. 컨트롤 V하고 대상을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지요. 여기다 뭐를 입력해요? 성인이라고. 만약에 위쪽에 성인이라고 나오지 않으면 아래쪽에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인이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아니면서니까 비교 연산자는 항상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앞쪽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면서라는 조건에 엔드 조건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인원은 여기죠? 수강료네요. 수강료를 클릭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컨트롤 V 하시고, 엔드 조건, 아니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엔드 조건이에요. 여기는 비교 연산자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3만 원 하나 둘 셋 해서 3만 원 이렇게 엔터를 하시고요. 엔터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입력해야 될 값을 강좌명, 개강일, 수강인원 이렇게 저처럼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얘 전체 값을 다 가져온 다음에 삭제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 복사해가지고 오는 방법이 제가 빠른 것 같아요. 나중에 전체 복사해가지고 오면 좀 지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지워야 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복사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가져와야 될 값은 강좌명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개강일, 수강 인원, 수강 이렇게 세 가지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가져와야 할 곳에 복사할 위치에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ESC 눌러서 이렇게 복사한 거를 해제하시고 그대로 우리가 값을 아래쪽에 평균 값은 제외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고급 필터로 가시려면 데이터의 필터를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필터 클릭하시고 우리는 현재가 필터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복사 여기 위치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이 위치에 복사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예요. 두 번째 칸부터 우리 정확하게 여기 블럭을 지정하고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칸부터 우린 조건을 넣습니다. 여기 조건이 B의 14셀이지요. B의 14, B의 14셀부터 C의 15셀까지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복사할 위치는 우리가 아까 복사한 필드 값이 복사할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추출이 돼요. 추출이 됐을 때 여기 샵샵샵 나오는 건 칸이 좁다 더블 클릭, 앞쪽에 글씨도 칸이 좁다 더블 클릭 하셔서 칸을 확보해 주시면 정확하게 값이 나오죠. 여기에 뭐 가운데 정렬, 여기 칸, 여기 테두리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값이 이 작업이 끝났고요. 이 작업은 선생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잠깐 설명했는데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2작업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3작업 한번 넘어갈게요. 3작업의 조건은 1작업 시트에 B의 4셀 똑같죠? 복사해서 3셀에 B의 2셀에 붙여넣기 해라. 그러니까 1작업으로 다시 와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럼 그대로 컨트롤 C 다시 한번 블럭 잡고 3작업으로 와서 3작업에 B의 2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시고 B셀부터 H셀까지 블럭 잡은 다음에 사이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칸이 넓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부분 앞 1번 보시면 1번에 정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렬은 우리 답을 보고 정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을 볼 때 보시면 얘가 값이 여기에 추출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로 정렬을 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은 직업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정렬한 거구나 라는 걸 눈으로 답이에요. 요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답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분류에다 마우스 커서 놓고 분류에다 놓고 데이터에 보시면 우리 내림차순, 오름차순 있다 그랬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고 만약 분류에 내림차순으로 하거나 오름차순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했는데도 얘가 차순이 내가 답과 맞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정렬이 있거든요. 정렬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여기 기준 분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류로 정렬을 바꿀 거죠. 그래서 분류를 클릭하시고 셀값 여기가 셀이잖아요. 그래서 셀 값으로 분류를 할 거고 오름차순으로 해도 안 되고 내림차순으로 해도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 얘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록이 뜨면 여기에 직업, 능력이 아니라 건강 아니면 문화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직업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 나오게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직업 옆에다가 목록 창에다가 직업 그대로 타이핑 하셔야 돼요. 능력 향상하고 엔터. 그 다음에 난 이렇게 정리할 거야 라고 건강, 체육,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이렇게 그대로 입력하고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정렬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 추가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한 번 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업 능력 나오고 건강 나오고 문화 나오고 이렇게 순서 내가 내림이나 오름이 아닌 임의의 순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정렬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 설명드린 거고 우리는 뭘로 하면 돼요? 내림 차순으로 아니면 올림 차순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사용자 지정을 했더니 얘가 사용자 지정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먹히지가 않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렬에 가서 너는 내가 지금 만든 정렬에 관련된 작업한 거를 기준을 삭제할 거야. 기준 삭제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업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면 직업, 문화, 그 다음에 건강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분류가 되지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분류에다가 마우스 커서 놓고 위쪽에 개요 클릭하시고 부분합 클릭하시면 부분합의 창이 하나 떴을 때 그룹화 첫째 칸에 그룹화 할목은 내가 정렬한 게 꼭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꺽쇠 삼각형을 클릭하셔서 여기 해당되는 걸 분류를 클릭하고 첫 번째는 무조건 정렬한 곳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부터는 여기 조건에 주어진 순서대로 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먼저 구할 거고 개수의 수강 인원이 아니라 강자명으로 구할 거야 라고 해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데 체크가 돼 있으면 얘는 해제해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면 한 번 더 그대로 한 번 더 부분합 들어가시고 분류의 개수가 아닌 평균으로 구하시고 평균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값은 강자명이 아니라 수강 인원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 새로운 값으로 체크가 돼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는 상관없는데 두 번째부터는 절대 여기 값으로 대체하는 걸 해놓으시면 첫 번째 값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부분합에 대한 나왔죠. 그러면 칸이 좁았기 때문에 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칸 절대 여기 다 보이게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칸을 넓혀 주시고요. 답이 맞는지 개수가 3으로 찾은 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 개수를 값이 여기 2라고 찾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다음 다 맞다 그러면 2번으로 가셔서 개요의 윤곽은 왼쪽에 보시면 요게 윤곽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 전체가 요 전체가 윤곽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하는 답에서는 ITQ 자격증에서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요의 그룹 해제 가셔서 개요 지우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사라지면서 얘의 답이 이렇게 맞는지 3번은 나머지 출력사항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맞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맞으면 패스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작업, 3작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1작업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1작업만 정확하게. 1작업만 정확하게 하시면 2작업은 5분에서 10분 사이, 3작업도 한 5분, 오래 걸리면 5분, 10분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작업, 3작업, 여기 1작업에서는 조금 오래 걸려도 상관없죠?
얘는 타이핑도 해야 되고 함수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2작업, 3작업은 금방 끝나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4작업이에요.